눈이 올 때마다 낙엽이 질 때마다 거리 청소를 위해 빗자루질 하느라 하루에가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54강입니다. 오늘은 비추자와 관련된 3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비추자입니다. 비추자는 비를 의미하지요. 청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추자는 머리개자와 덮을멱자와 두건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머리개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호칭을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덮을멱자는 덮다라는 것인데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이죠. 두건건자는 두건을 의미하는데 두건은 머리에 쓰는 수건이어서 보통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청소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허드렛 일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허드렛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한 일이죠. 그런 허드렛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빗질입니다. 빗자루질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추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허드렛 일이 청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그리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 자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는 않죠. 특히 걸레질하고 빗질하는 정도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추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돌아올 귀자입니다. 돌아올 귀자는 돌아오다는 뜻도 있고 돌아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아오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것이죠. 이 돌아올 귀자는 언덕부자와 그칠 자와 비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이지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칠 자는 그치다는 것이고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추자는 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비질입니다. 허드렛 일이죠. 그래서 돌아올 귀자는 언덕에 그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돌아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장소에 돌아와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게 돌아올 귀자인 것이죠. 성운의 꿈을 끊고 고향 마을 떠나 서울로 상경합니다.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며 환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일이 실패하여 다시 고향 언덕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났던 그 언덕으로 돌아온 것이죠. 서울로 가서 큰 꿈을 펼치려던 그 꿈은 내려놓고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원래의 장소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돌아올 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필 규정이 있습니다. 사필 규정은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옳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귀천이라고 할 때나 귀향이라고 할 때도 돌아올 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며느리 부자입니다. 며느리 부자는 며느리를 의미하죠. 이 며느리 부자는 여자 여자와 비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고 비추자는 비입니다. 비질이죠. 허드렛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부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가 며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를 사랑해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보냅니다. 신부로서 여자 일생의 가장 예쁜 날이죠. 이날 이후에 여자의 일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여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와 같은 예전의 여자들은 이랬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여자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시집온 며느리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집니다.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가게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살림살이도 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건사해야 되는 것이죠.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며느리의 생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면서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 것처럼 여자의 일생은 그야말로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참아야 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며느리 부자입니다. 며느리 부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가 며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부창부수가 있습니다. 부창부수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는 뜻으로서 전통사회에서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부인이나 부부를 할 때 며느리 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뒷주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쓸소자입니다. 쓸소자는 쓸다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쓸소자는 손수변의 뒷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말합니다. 비추자는 비를 말하고 허드렛 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쓸 소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빗질하는 모습이 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빗질을 해서 바닥에 먼지를 쓸어 없애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먼지를 없애려고 빗질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대충해서는 먼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빗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살살 쓸어서 임하는 낙엽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행동으로 빗질하는 모습이 쓸 소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지무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지무여는 딱 쓸어내듯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서 사용할 물건이 전혀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청소라고 할 때나 소탕한다고 할 때도 쓸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추자와 관련된 3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